정가를 오퍼레이션 하고 다시 라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3개의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응? 레지스트에서 그걸 로드를 해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레지스트 로드하고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템프 변수만 그걸 다시 레지스트에 있는 값을 다시 그 해당하는 메모리 라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A 뿔뿔하고 A 더하기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A 더하기를 뭐 어떻게 만약에 CPU 인스트럭션 중에서 A 로드하고 1이라는 상수 또 로드하고 레지스터 2개를 해가지고 그 A 더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A 뿔뿔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A 하나만 로딩 해가지고 뿔뿔이라는 만약에 인스트럭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할 수 있을 수 있잖아. CPU 자체가 그런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면은 그거는 그런 인스트럭션의 그 연산의 인스트럭션인 거지. 그거는 그게 만약에 인스트럭션 하나가 더 줄으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어타미스트가 보장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0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0과 비교하는 건 CPU에서 그 기본적으로 다 인스트럭션 제공한다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 퍼포먼스 튜닝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C 할 때, 자바 할 때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일부러 그 포르프 돌 때도 그 인크리멘트를 안 하고 디크리멘트를 해가지고 0과 비교하게 한다고. 어? 그러니까 더하기 더하기를 안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만약 100번 비교하게 되면 약간 성능 차이가 있어 이게. 실제로 0과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대상이 0이 아니고 다른 거면은 로드를 2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로드 해가지고 리스트에 올려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스트럭션 하나 준다고 그렇게 되면 0과 비교하는 것 같은 거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만들어서 컴파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뭐 그러한 것들과 실제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른 포인트라고 지금. 그러니까 더하기 더하기 자체가 그 어타미가 하나의 연산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거기 A 더하기 더하기는 거기 더하기 더하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인까지 다 포함이 된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A에다 다시 그걸 다시 메모리 어드레스에다 그 값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 더하기 1 된 거를. 그 메모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 레지스트에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레지스트 값을 메모리에 내려줘야지. 음. 네, 하여튼 그 볼로타일은 그렇게 용례가 제한적이다는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오더링. 그 오더링 문제는 이게 순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오더인데 실행되는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거의 이제 자바는 굉장히 그 루스하게 이것이 정의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보장이 안 돼요,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컴파일러가 순서 바꾸는 거는 무시하고 이제 뭐 컴파일러 순서 바꾸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어쨌든 그 인스트럭션이 딱 정해져 있다 치고 어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 일단 순서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하나의 동일한 스레드 안에서 내가 A 더하기 1은 그 A 더하기 더하기 하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개발할 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보장이 되고요. 인트라 스레드 시멘틱은 보장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싱크를 이렇게 서로 그 락하고 은락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앞뒤로는 그 동일한 락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아마 메모리 배리어 개념을 쓰게 되면 아마 그때는 아마 싱크를 할 것 같아요. 싱크를 잡을 때 싱크로나이즈 블락이 들어갈 때 일단 캐시에 있는 걸 메모리 아마 싱크를 시킬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순서가 싱크로나이즈 중심으로는 순서가 맞을 텐데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락을 쓰지 않고 순수가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전혀 자바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싱크라든가 락을 쓰지 않은 이상 그런 데 대한 것들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더링 문제는 좀 먼저 수행됐다고 먼저 반영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음.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베이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베이식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실제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노티파이라든가 기본적인 API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 뭐 데드락, 스타베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일 얘기를 하는데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쉐어드 리소스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쉐어드 리소스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놈들이 어떤 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락킹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단 성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제대로 돌 리가 없어요. 값도 기대하기 생각했던 거랑 달라질 수 있지만 아예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컨크리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뭐 어떤 자원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경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레이스 컨디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레이스 컨디션을 얼마큼 세분화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크리티컬 섹션이 줄면 줄수록 성능적으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습관적으로 메소드에다 그냥 싱크로나이즈도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싱크로나이즈드 블락 안에서 블락킹 오퍼레이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 뭐 싱크로나이즈드 블락 안에서 할 수 있는 블락킹 오퍼레이션은 웨이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웨이트는 락을 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거기서 만약에 멈췄었는데 그러면 그 락에 잡혀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절대 블락킹 오퍼레이션, IO 오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블락킹이잖아요. 리드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더 복잡한 자료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복잡한 그 뭐죠, 컨커런트한 아티팩트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쉐어드 리소스가 뭔지 정확히 알고 하는 거, 그리고 API를 일단 오늘 얘기했던 거는 API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일단 이 두 가지가 될 것이고, 아마 지금도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자기 코드에서 사용된 사람이 있으면은 제대로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꼭 큰 문제가 돼요, 이게 나중에. 뭐 이런 기본적인 API들이지만 상당히 영향도가 컨크리트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꽤 크다고, 실제로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뒷수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재현도 어렵고 불규칙하고 QA한테 요청해봤자 잘 재현도 안 될 테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뒷수습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퍼포먼스 튜닝 하려고 그래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니스랑 하고, 그러면은 아마 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면은 대충 끝날 것 같고, 다음 시간 하면 대충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는 컨커런트 유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추가된 리엔트로 드락이라든가 뭐 컨디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지만, 그거 외에도 컬렉션들이 많이 추가됐잖아요. 카피 온 라이트, 레이 리스트라든가 컨커런트 해시 맵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추가된 것들이 쭉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바 랭귀지 배식할 때 기본적으로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 익셉션 설명할 때 많은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컨커런트 모디피케이션 익셉션이 왜 난다는 것만 잘 이해를 하면은 자바 줄 컨커런트 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아마 1시간 정도 더 걸릴 거니까 앞으로 2시간만 더 하면은 이제 컨커런트 쪽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월 한 중순에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